자, 8단원 여러 가지 부등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파트가 이거 하려고 했다고 해도 수학상을 하려고 한 이유가 요거 때문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활용될 거니까 잘 봅시다. 자, 부등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부등식. 부등식은 부동어가 포함되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부동어가 포함되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돼 있어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상식이죠.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B가 C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걸 3단문법에서 A가 C보다 크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수직선상에 따라 이렇게 표시해보면 다 이해되죠. 그죠? 두 번째 A가 B보다 크면 거기다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부등식은 안 바뀐다. 그지? 똑같은 숫자를 빼도 바뀌지 않죠. 부등식은. 그지? 왜냐면 같은 크기를 빼고 더했으니까 같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게 작고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 그랬지. 그지? A가 B보다 크다. 얘기는 수직선에서 A가 더 오른쪽에 있다 이건데 C만큼 더 있다 얘기는 C만큼 둘 다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오른쪽으로 둘 다 가면 둘의 위치가 바뀔 리가 없잖아. 그지? 둘이 왼쪽으로 가는 것도 위치가 안 바뀌는데 요 세 번째가 A가 B보다 클 때 그리고 C가 0보다 크면 둘을 곱하면 A가 B보다 큰데 C를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이 안 바뀝니다. 그지? 이렇게.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하죠. 네 번째 A가 B보다 큰데 만약 C가 음수라면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식의 순서가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뀌죠. AC 그리고 요 부등식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C로 나누면 사실 부등호는 안 바뀌지만 얘 같은 경우는 부등호가 바뀐다. 그죠? 뭐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 양수로 곱하는 건 봐봐. 0이 있어. 2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는데 자 1보다는 분명히 2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지? 근데 여기 2를 곱해. 2를 곱해. 그럼 양변에 1 곱하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2니까 사실 2를 곱한다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0부터 1까지의 이 거리를 2배를 만드는 거죠. 그죠? 0부터 2까지의 거리를 2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먼 거리가 2배 하면 더 멀어지는 거니까 그지? 0에서는 더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4가 2보다 이쪽에 있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반대로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1 1보다 2가 더 큰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음수라는 건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얘가 1이면 똑같이 이렇게 한 칸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1 두 칸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2인데 분명히 1이 2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되니까 더 큰 값이 이렇게 넘어오면 더 작아지기 마련이죠. 그죠? 왜냐면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랑 두 칸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넘어와서 음수는 0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작은 거고 양수는 0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2배 하면 마찬가지겠지. 2배 하면 요거를 마이너스 2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얘를 마이너스 2배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더 멀리 떨어진 게 작다. 인 거니 원래 플러스였을 때 더 멀리 떨어진 게 컸거든. 그지? 그런데 마이너스 붙이면 반대로 넘어오게 돼서 어차피 멀리 떨어진 건 멀리 갈 거고 가깝게 떨어진 건 가깝게 갈 건데 플러스에서는 멀리 떨어진 게 큰 거고 마이너스에서는 멀리 떨어진 게 작다 보니까 작아져 버리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식이 뭐가 바뀐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고 거기에 밑에 줄 쳐주세요. 부등식에 포함된 모든 문자는 실수로 생각한다. 별표. 부등식에 포함된 모든 문자는 실수로 생각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허수는 크기가 없습니다. 실수축 위에 있는 것만 크기가 있는 거고 실수축 위에 있지 않는 어떠한 수도 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수는 크기가 없고
그럼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런 표현이 딱 쓰이는 순간 우리는 A, B가 실수구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왜냐하면 허수로는 절대 저 부등식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자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이런 부등식이 있다. AX가 B보다 크다. 자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자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달라지겠죠. 왜냐 양수면 똑같은 A를 나눠버리면 부등식이 안 바뀔 텐데 음수면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잖아, 그지? 그리고 선생님 A가 양수하고 음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0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A가 0일 때와 A가 1차 부등식이라고 써있으면 A는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 1차식이 되려면 1차 부등식이 되려면 X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면 A가 0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첫 번째 A가 0일 때부터 하자. A가 0일 때 A가 0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예요. 그죠? 맞죠? 그럼 A는 0인 거잖아.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그지? 이걸 만족하는 X 만약 B가 음수가 되면 항상 만족하겠죠. B가 양수가 되면 항상 만족하지 않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B가 음수일 때 그러면 X는 항상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모든 실수야. 그지? 0 곱하기 모든 실수는 다 0이니까 음수보다는 분명히 클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적어줘. 모든 실수. B가 음수라면 X는 모든 실수.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부등호가 성립되는 X를 구하는 거죠.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X는 얘가 음수고 X가 모든 실수면 항상 만족하죠. 0은 음수보다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 B가 0이거나 또는 B가 양수이면 X는 근이 없습니다. 해가 없다 라고 하죠. 근하고 해는 같은 뜻이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B가 0이야. 그럼 이렇게 되죠.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요. 0은 0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죠? 그 다음 0 곱하기 X가 양수보다 크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0은 양수보다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게 부등식의 근을 구하는 거고, 그지? 부등식의 근이라는 건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 얘는 X의 범위가 없어요. 오케이? 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등식도 근이 없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자,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면 그냥 양변을 A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양변 A로 나누면 부등식 안 바뀝니다. X는 A분의 B보다 크다.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A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는 식은 똑같은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음수로 나눠주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음수를 곱해지면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2가 있어. 4가 있어.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지? 2하고 4에서 4가 더 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를 나누는 게 더 커져 버려. 그지? 4를 나누는 게 원래 더 커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부등식이 바뀐다는 거죠. 원래 이 방향이었는데 4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거 2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거 하면 얘가 더 커버리는 거지. 그지? 4가 원래 컸던 건데 부등식 방향 바뀝니다. 그래서 부등식 방향 바뀌어야지 X는 A분의 B가 아니고 맞죠? 바뀌어서 부등식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됐죠? 부등식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X 앞에 있는 개수 아니면 부등식 1차식처럼 써있는 이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안 높은다. 자, 4번 연립부등식은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부등식이 두 개 연립되어 있을 때고 그걸 어떻게 푸나요? 라고 하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푼다. 자, 5번 볼게요.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 1번. 각각의 부등식을 풉니다. 각 부등식의 해를 하나의 수직선 위에 나타냅니다. 공통 부분을 찾아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합니다. 거기 보시면 얘를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립 부등식은
두 개를 따로따로 푼 다음에 그냥 교집합 하시면 돼요. 공통을 만족하는 거니까 교집합. 집합 부분은 미리 올려놨으니까 교집합 이해 안 되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를 풀어라. 이게 연립부등식인데 따로따로 푸시면 돼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아까 부등식 풀려면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거나 더해도 부등식 안 바뀌니까 이 위의 식은 3x가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3x를 빼주면 4x 빼기 3x 얘는 없어지고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x는 반대였어요? 그러네. 땡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을 푼 범위죠. 그죠? 저게 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1을 없애줘야죠. 그래서 x만 남겨야죠. 양변에 1을 더해주면 x. 양변에 1을 더해주면 잠시만요. 여기다 1을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이 되겠고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의 근이고요. 아래에 있는 부등식이 근입니다. 그죠? 이 두 개를 연립했다라는 건 항상 수직선을 그리세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습니다. 0이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의 오른쪽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같다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놓고 같다가 했으면 구멍을 채우면 되겠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을 하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교집합은 분명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건 다 있네요. 교집합이.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없고요. 1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x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얘는 없어도 되고 얘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우리한테 이게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자,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 따로 이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B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요거를 한꺼번에 쓴 게 요 기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넘겨서 그 보충학습 볼게요. 보충학습.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나중에 가서 니네한테 교집합 구하거나 뭐 범위 구할 때 많이 헷갈려 합니다. 학생들이. 자, 봐볼게요. 1번 볼게요. 1번.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교집합은 뭐가 되냐? 라고 하면 수직선을 그리시고 얘가 a고 자, 하나 x가 a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의 범위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x는 a보다 작거나 그리고 또는 x는 a인 거예요. x는 a. 그지? 얘는 x는 a보다 크거나 또는 x는 a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집합은 a는 둘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x는 a보다 왼쪽에 있는 거 여기 x는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더 이상 교집합이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교집합하면 x, a가 왼쪽에 있는 건 a보다 왼쪽에 있는 x는 여기에만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교집합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에만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안 되고 a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x는 a구나 교집합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2번 보시면 교집합을 구할 때 교집합이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해가 없는 경우. 자, 이건 해가 하나뿐인 경우고 해가 없는 경우는 첫 번째 요렇게 여기가 A고 얘가 B일 때 요렇게 돼 있네. 그지? 색칠돼 있고 요렇게 요런 경우에 해가 없는 거죠.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잖아.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 그지? 지금 뭔 소린지 알지? 근데 이제 이걸 많이 헷갈려 하니까 하나가 x가 a보다 작고 x가 a보다 크다 라고 하면 자, 이게 a라고 할게요. 여기가 a 하나는 요런 범위 그지? 그리고 하나는 a보다 큰 범위는 요런 범위인데 그지? 여기 a보다 큰 거랑 a보다 작은 게 겹칠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해가 없는 건데 3번 3번이 문제지 뭐 3번 그지? 3번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a보다 작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겹치는 게 없다라고 아셔야 된다는 거죠. a가 여기 있어. 그럼 a보다 왼쪽에 있는 건데 구멍이 뚫려 있어. 왜냐? 같다가 없으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 구멍이 칠해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어. 그지? 여기는 a가 없고 여기는 a가 있어. 그러니 둘 다 동시에 a가 있진 않으니까 a는 안 돼. 그리고 얘는 a 왼쪽에 있는 것만 있어. 얘는 a하고 a 오른쪽에 있는 것만 있어. 그지? 그러니 겹치는 부분이 없어. 이 세 가지 전부 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범위를 만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요. 어떤 범위가 해가 없도록 이라고 하면 해가 없으려면 이것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지?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알아야 그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둡시다. 넘겨.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자, 절대값 기호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어요. 그죠? 절대값의 정의 설명했고, 이제 그게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겁니다. 자, 보자. 절대값의 정의를 뭐라 그랬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 절대값 부등식. 자, 1번.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정의로 따지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절대값 x의 정의는 원점부터 x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지. 쌤, 원점이 여기고 x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고 x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거리는. 그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절대값 x는 x와 0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부등식을 푼다는 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예요. x가 원점까지 거리가 a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라 이 뜻이야. 그지? 그런데 쌤, 원점과 a까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a, b가 양수라고 주어져 우리한테. 그럼 a는 여기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0부터 a까지의 거리는 a예요. 그죠? 그지? 0부터 a까지 거리는 a지. 왜냐? a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것이 이거 뺀 게 거리니까. 근데 x가 만약 이 안에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러면 거리는 a보다는 작겠죠. 이건 이해되지? 그지? 아, 그럼 x가 a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지? 근데 문제는 거리가 a인 게 꼭 0에서 거리가 a인 게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0에서 왼쪽으로 거리가 a인 거. 요 좌표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a라고 하거든. 그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인 이유는 이거에서 이걸 뺐기 때문이야. 그지? 그러면 x가 어디 있으면 또 a보다 거리가 작아지냐라고 하면 이쪽에 x가 있으면 0부터 x까지 거리는 얘보다는 더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럼 x가 어디에 있을 수 있냐? 요 범위에 있으면 분명히 여기가 a고 여기가 a인 거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원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이겠지. 그지?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x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절대값의 정의를 써서 저걸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니네한테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1보다 작어 하면 이거 그냥 외우세요. 여기다가 풀마 붙여. 그리고 그 사이에 그냥 가운데 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죠? 얘 풀마 붙여. 사이에 x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걸 정의로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절대값의 정의를 이렇게도 받아들였단 말이야. 원래 절대값은 원점까지의 거리인데 절대값 x를 이렇게도 썼어요.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까지 거리다 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에서 0을 빼는 거야. 왜냐면 x가 0보다 오른쪽에 있거든. 그지? 그래서 x 빼기 0이고 x가 0보다 왼쪽에 있으면 x가 이쪽에 있어. 그럼 거리는 뭐냐면 0에서 x를 빼는 거지. 그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은 그냥 x로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x로 튀어나온다 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어. 우리가 절대값이 양수라면 그냥 나오고 절대값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어 나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요것도 풀 때 범위를 나누면 되겠지.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면 절대값 x는 그냥 x로 나올 거야. 이렇게, 그지?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 그럼 절대값 x는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나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두 개, 요거를 만족하고 요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와 0보다 작은 범위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하고 이 범위를 구해서 합집합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두 개는 교집합 시켜야지. 왜냐면 이거인 범위에서 얘를 구한 거니까 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거고, 얘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게. 그러면 부등식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요 둘을 연립한 범위는 x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자,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한 게 1번, 2번이니까 1번, 2번을 합집합시키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요 범위에다가, 그지? 그 다음 0부터 a까지를 합쳐라 이 얘기네, 그지? 그럼 이거 합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0은 여기서 없었고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해서 이 범위가 된다, 그지? 자, 당연한 얘기를 내가 되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자, 이건 그냥 정의를 이용한 거, 요거는 절대값의 성질. 앞으로 이제 이 절대값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거거든. 정의로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절대값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지. 앞으로 요 방식이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요것보다. 이해했죠? 예제 볼까? 그 예제 보시면 부등식을 풀어라 해서 예제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 절대값 x-1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사실 이건 간단하잖아, 그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절대값이 2보다 작으려면 요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과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면 돼. 쌤, 크면 어떻게 됩니까? 크면 반대가 되면 되겠죠. 두 번째, 만약 쌤,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아까 말했잖아. 0부터 x까지 거리가 a보다 커지려면 이쪽에 존재해야겠죠? 그지? 0부터 x까지 거리가 a보다 커지려면 a보다 오른쪽에,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 존재해야겠죠? 이렇게. 이해됐죠? 그죠? 그래야 거리가 원점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커진 거리니까, 자, 이렇게 절대값이 작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를 풀마 하시고 사이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절대값이 크다라고 하면 풀마 하시고 작은 것보다는 작게, 큰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2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를 풀마 하시고 그 사이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게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양변에 1을 더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와 두 번째 x가 1보다 작다로 나눠서 푸셔도 됩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절대값 아닌 양수니까 그대로 풀립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들을 교집합시키면 결론적으로는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아닌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풀립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1 더하면 x는 이렇게 됩니다. 얘랑 연립하시면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1번을 푼 경우가 요거, 2번을 푼 경우가 요거고, 요 둘을 합치시면 얘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항상 위에가 더 쉬운데요? 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위보다는 아래 방법이 더 많이 쓰이니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본인이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절대값 기호가 2개 있는 경우 있죠. 절대값 기호가 2개 있는 경우 쌤 그건 또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봐봐. 야, 우리가 이거 풀 때 있잖아요. 이거 풀 때 범위를 어떻게 나눴냐면 쌤이 1보다 크다와 1보다 작다로 나눴죠. 왜 그랬죠? x-1이 0보다 크다 작다 하려면 x는 1보다 크다 작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값이 1이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잡는 거지. 얘가 절대값이 0 되는 값이 x가 1이니까 1의 오른쪽, 1의 왼쪽 하면 x가 1보다 크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양수.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겠지, 그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범위를 나눌 때 어떤 범위를 나눈 거냐면 절대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잡고 그걸 오른쪽 왼쪽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 너네한테 거기 7번에 2번이라고 써 있어요. 7번에 그 절대값 function 이용하여 풀기 밑에 2번에 이렇게 써 있어. 절대값이 2개 걸려 있을 때 이렇게. 자, 이런 부등식 풀어라 라고 하면 절대값이 2개인데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나눕니까? 라고 하면 A, V 누가 더 큰지가 아마 정해줄 거예요. 만약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A보다 큰지 B보다 큰지, 그지? A보다 작은지 B보다 작은지가 확인이 돼야지 절대값이 풀리는 거니까 니는 범위를 하나, 둘, 셋, 이 범위로 나누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첫 번째, X가 A보다 왼쪽이다. 두 번째, A하고 B 사이에 있다. 세 번째,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쌤 X-A는 지금 X가 A보다 왼쪽에 있으면 여기서 이것 빼면 음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음수다. X-B는 음수겠죠. 그래서 1번 경우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풀리는 거야, 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A 마이너스 X-B 요걸 풀게 되는 거고, 자, 이 범위는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니까 X가 A보다 큰 값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이렇게 뺀 거니까 양수. 이렇게 빼면 음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양수고 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그냥 풀리고 쟤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 풀리고. 그래서 이걸 푸시면 되는 거고. X가 B보다 크면요, 이쪽에 있네. 다 X가 B, A보다 다 큽니다. 그래서 양수 그냥 풀려. X-A, X-B 요걸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이 2개 있든 3개 있든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이 0이 되는 걸 수직선 사이에 표현하시고 거기에 사이의 범위로 나눠서 절대값을 풀어준다. 이해되니? 따로 구하신 다음에 합집합하면 됩니다. 왜냐? X가 A보다 작으면서 X가 A보다 큰 경우는 없으니까. 쌤, 같을 때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0 될 거라서 어차피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다음 넘겨. 2차 부등식인데요. 거기에 정리는 잘 돼 있는데 쌤이 2차 부등식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하나 처음부터 다 그려야 되니까 이제 빨리 지울게. 앞으로 2차 부등식은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음수면 양수로 바꿔버리면 되거든. 무슨 소리냐면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돼. 얘네한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다를 풀래. 근데 이렇게 쓰여지기도 해. 야, 이거 둘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얘가 되거든. 그죠? 이것만 외우시면 돼.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는 양변 음수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어. 그지?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만들어 놓고 외워버리면 되니까 굳이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를 둘 다 외울 필요 없이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그냥 양수일 때만 푸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양수일 때만.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자, 니네한테 이렇게 주어져 있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네 번째, 얘가 0보다 작다 나왔다. 이거 풀 거야. 이 네 개를 풀 건데 여기서 a는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하자고. 음수일 때 생각 안 할 거야. 왜? 뒤집으면 돼. 그지? 그래서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건데,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 자, 앞으로
2차 부등식만 외워서 풉니다. 나머지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절대로 외워서 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그림 그립니다. 그럼 쌤, 지수함수 부등식은요? 그림 그립니다. 로그함수 부등식은요? 그림 그려요. 미적분에서는. 수원에서는요? 치환해서 풀어요. 그래서 아무튼 무조건 부등식은 그림을 그리는 건데 2차 부등식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외워버린 거거든 내가. 자, 그림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 사실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좌표로. 그지? 함수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개로 만들어요. 자,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뭐냐? 라고 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함수, 이 두 개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얘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 거면, 자, 얘가 둘 다 y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쓸까? y1, y2. 그지? 그래서 참 얘가 얘보다 크다 라는 뜻이 뭐냐? 라고 하면 y1이 y2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2차 함수의 y값이에요. 이건 뭔데요? 이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 즉 x축이에요. x축. x축보다 y값이 더 큰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요. 요 2차 함수의 y값이 y1, 요 x축의 y값이 y2,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보다 큰 범위를 구해라. 이 얘기는 이거의 y값이 요거의 y값보다 더 큰 범위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y값이 크다라는 건 위에 있다는 뜻이고 x값이 크다 이 얘기는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그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첫 번째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2차 함수는 x축과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2차 함수는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2차 함수는 x축에서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달라지겠네요. 그죠? 이해됐죠? 자, 이 2차 함수가 0, x축이 이거예요. 이게 y2는 0이에요. 요게 y1은 얘입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예요. 자, y1이 y2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는 전부 다. 그죠? 모든 점에서 0보다 위에 있다 했어요. 그죠? 이 경우는 모든 실수입니다. x는 모든 실수가 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허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직선상에 있는 건 다 실수거든. 그지? 그지? 자, 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이때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요? x가 알파일 때 이 2차 함수가 0, 딱 x축과 만난다고 할게요. x축과 만난다. 그 얘기는 y값이 0이다. 근데 y값이 0보다 커야 되면 이쪽과 이쪽이네요. 그죠? 알파는 아니죠. 됐어요? x가 알파면 0이잖아. 0보다 커야 된다며. 근데 알파 왼쪽은 0보다 크죠? y값이. 알파 오른쪽도 0보다 크죠? 0보다 큰 범위의 x값은 0이 아닌 모든 실수. x는 알파죠. 알파가 0이 아니고 알파입니다. 됐습니까? 적으세요. 선생님, 우리 프린트에 적지 말고 본인 노트 있으면 노트에 따라 적어도 돼요. 어차피 프린트는 되게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적으시면 되니까. 자, 그다음 그리고 나중에 니네가 백지 복습할 때도 요거 네 개만 적으면 돼. 그리고 이걸 그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쌤, 근이 두 개 있을 때는요? 그지? 얘가 근이 없을 때가 얘잖아요. 그죠? 허근일 때. 얘가 중근일 때. 이거 방정식으로 바꾸면, 그지? 방정식으로 바꾸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란 방정식 근은 없는 거. 중근인 거. 두 개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방정식이 저 방정식,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죠. 는 0. 이 방정식이 얘는 허근을 갖는 거, 얘는 중근을 갖는 거, 얘는 두 개씩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개씩을 가질 때 0보다 큰 범위는 여기보다 오른쪽, 여기보다 왼쪽입니다. 그지? y1이 y2보다 y값이 더 큰 경우, 위에 있는 경우에 x의 범위는 베타보다 오른쪽, x는 오른쪽에 있다. 그럼 크다 이 얘기예요. x가 알파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x는 알파보다 왼쪽에 있는 거 작다. 거나 x는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다. 크다. 됐죠?
근데 이제 언제 이런 거 외우고 있냐고, 그지? 실근을 두 개 갖는 2차 부등식이면 여기가 0보다 크고 여기가 양수면 근을 딱 찾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돼. 됐냐? 쌤 이거 말고 이거는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돼. 얘는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그림 또 그리면 돼. 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그럼 결국 이거잖아요. 요 2차 방정식이 이거 원래 2차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요.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 부등호를 등호로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이 등호로 바꾼 거에 방정식에 근이 없을 때는 얘 허근에 가질 때. 근데 보통 2차 방정식 허근에 가지면 D가 음수거든. 그지? 판별식 D가 음수일 때야. 선생님이 이 판별식 D가 음수일 때 왜 근을 안 갔냐를 설명을 자세히 했다. 그지? 왜냐면 근의 공식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면 허수가 나오니까 이게 대수적인 의미 없고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지? 요 꼭지점이 요거였어. 쌤이 외운 거야 이거는. 이거였거든. 이거 내가 증명해 드렸어, 그지? 그래서 얘 꼭지점 y좌표가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d란 말이지. 그래서 이 y좌표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마이너스 4a분의 d야. 근데 a는 양수라고 내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a가 양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d가 음수면 양수야. 그래서 d가 음수라서 붕 뜬 거야. 붕 뜨니까 안 맞나. 그러니 2차 함수는 x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x값은 항상 모든 실수야. 되니? 그래서 사실 d가 음수다 보다는 꼭지점 x축 위에 있다가 훨씬 나아. 그지? 그래서 d가 음수일 때 왜 안 만나고 꼭지점 위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지. 그지? 자, 그 다음 d가 0인데요? 중근이지. 왜? 꼭지점이 0이니까 x축과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d가 0이다. 얘는 d가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얘는요, d가 양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지?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d가 양수일 때, d가 음수일 때. 그러면 그림이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선생님 안 만나겠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는데?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바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는 모든 실수겠구나. x는 모든 실수. 쓰면 되겠지. 왜요? 요게 y1, 요게 y2. y1이 y2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 모든 실수. 두 번째. d가 0일 때. d가 0일 때 접하겠지?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y1의 y좌표가 y2의 y좌표보다 위쪽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지? 크거나 같다잖아. 그지? 그럼 같을 때도 되니까 여기가 알파라면 알파도 되는 거네. 그지? 알파 왼쪽도 크니까 되고 알파 오른쪽도 크니까 되니까 얘는 x가 모든 실수지. 아까랑 다르지? 왜냐면 여기가 크다였고 얘는 크거나 같다라서 얘는 접하면 빼줘야 되고 얘는 접해도 괜찮다고. 크거나 같다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d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크거나 같은 범위는 아까 이 범위에서 같은 것만 추가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크다는 이거 빼고 오른쪽이었다면 크거나 같다는 이거 포함해서 오른쪽이고 크거나 같다는 이거 빼서 포함해서 왼쪽이니까 x의 범위는 알파 베타보다 작거나 또는 커야지.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얘는 이쪽에서는 같다가 포함돼 있으면 같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포함 안 돼 있으면 포함 안 시키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가질 때는 어렵지 않아. 근데 두 개의 식을 안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나 중근을 가질 때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유도하자. d가 음수. d가 음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자, 얘가 y1, 얘가 y2. 자, 이게 y1, 여기 y2야. 그지? 자, y1이 y2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래. 없어. 그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y1은 y2보다 항상 위에 있어. 그지? 그런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없다. 해가 없다. 됐죠? 자, d가 0일 때 접해야 돼.
접해야 돼. 요게 y1, 요게 y2. y1이 y2보다 작은 범위 없어. 왜? 이쪽 범위는 y1이 y2보다 크고 요일 때는 y1과 y2가 같은 거잖아. 그지? 작은 건 없잖아. 그지? 작은 거 없어. 그래서 x는 해가 없다. 마지막 d가 양수일 때 두 개의 시그널 갖겠죠? d가 양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y1은 얘의 y값들을 얘기합니다. 2차 함수의 y값들 그리고 y2는 x축인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요 범위 밑에 있는 범위 포함하지 않죠. 왜냐? 포함하면 같은 건데 밑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x의 범위는 어디다? 이 사이에 있는 걸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고 크다이고 근이 두 개 있으면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구나. 2차 방정식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두근을 갖는 경우라면 두근을 쓰고 그 사이로 그지? 두근 쓰고 사이로 얘는 두근 쓰고 양쪽으로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렇게 외우시고 얘 밑에 있는 것들을 외우시는 거고 위에 있는 것들은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지? 자 그다음 네 번째 d가 양수일 때 D가 양수일 때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얘가 y1 얘가 y2 얘가 y1 얘가 y2 y1이 y2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없고요. 같은 경우도 없어요. 얘도 해가 없습니다. 그지? 그리고 d가 0일 때 접할 때죠.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접하는 거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알파라고 합시다. 자, y1이 즉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y2보다 아래에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아래에 있는 건 없어. 근데 같은 건 있죠. 작거나 같은 x의 범위. 작을 때는 x가 없고 같을 때는 하나 알파. 그래서 얘는 x는 알파. 범위가 아니고 딱 한 값이 나오죠. 2차 부등식의 근에서 딱 한 값이 나옵니다. 마지막 d가 양수일 반대로 썼네요. 이거 d 음수일 때죠. d 양수일 때 두 개의 실근을 받고요. 알파 베타고요.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밑으로 가야겠네요. 그죠? 이 밑에 그려져야 되고 같다도 0이 되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범위는 여기 포함 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 x는 이렇게 이 네 가지 경우를 본인이 안 보고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얘네는 외우셔야 되고요. 이 네 가지는 외우시고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는요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바꾸시고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됐죠? 자 그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걸 못 그리면 당연히 뒤에 있는 근의 분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니네한테 이런 거 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 fx라는 함수식이 gx보다 큰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y는 fx 함수를 쓰고요. y는 gx 두 개의 함수를 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헷갈리면 여기다가 이제 1, 2라고 써요. 그래서 fx의 y값이 y1 gx의 y값을 y2라고 하면 요걸 만족하는 이라는 건 결국은 y1이 y2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만약 fx가 이렇게 생겼어. gx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알파고 베타야 라고 하면 gx는 직선, fx는 곡선. 그런데 요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게 y1이고 요게 y2니까 y1의 함수값이 y2의 함수값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이 범위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때의 x좌표는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작거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런 부등식이 나오면 두 개의 그래프를 둘 다 그려가지고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 뜻이에요.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나중에 수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는 건 요거죠. 요걸 푸는 게 아니고 이걸 넘겨서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얘가 0보다 큰 걸 보는 거. 그 얘기는 요 그래프를 한 번만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x축이거든요. 이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y1이고 얘가 y2면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보이는 거잖아.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얘는 그래프를 두 개 그려야 되잖아. 쟤는요? 하나만 그리면 되거든. 그지?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 나중에 정말 많이 활용될 거고 쌤이 수학 개념하고 수능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왜냐면 수학 개념에서는 차함수가 잘 안 쓰여요. 이 내용이. 근데 수능 개념에는 이 차함수가 정말로 자주 나옵니다. 왜 차함수가 자주 나오냐라고 하면 이걸 풀려면 함수를 두 개나 그려야 돼요. 요걸 풀려면 함수를 하나만 그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얘가 4차 함수야. 얘가 3차 함수야. 그림 그려 하면 더럽게 헷갈려요. 그지? 4차 함수, 3차 함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헷갈려요. 왜냐면 그래프 기억이 너무 많거든요. 그지? 근데 얘는 뭐야? 라고 하면 이게 4차, 이게 3차잖아. 넘어가잖아? 그냥 4차 함수야. 4차 함수 하나 그리면 돼요. 그지? 그리고 걔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는 인수만 봐도 알아요. 미분하면 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얘를 푸는 건 간단. 얘를 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항상 우리는 쟤를 풀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두 함수의 차이로 만든 함수를 앞으로 쌤은 차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모든 쌤들이 다 똑같이 불러요. 차함수. 이 차함수를 다룰 겁니다. 나중에 부등식에서도 방정식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을 때. 자 넘겨. 쭉 다 넘겨도 됩니다. 쌤이 설명을 다 했어요. 가우스 기호와 뜻과 성질까지 넘깁시다. 거기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우스 기호 지난번에 하지 않았니? 안 했니? 절대값은 했고 가우스는 가우스도 하나 있어. 그치? 한 번 했지 그치? 근데 그거에 좀 더 복잡한 내용이네요. 이렇게 가우스하고 절대값이 자주 나오니까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자.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대괄호에다가 x를 집어넣는 거, 그지? 근데 얘의 정의는 이거였죠. 얘의 정의를 아예 이렇게 외우세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점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작거나 같은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점수. 그리고 사실 이 정의를 외우시는 게 아니죠. 이 그림을 외우세요. x가 여기 있어. 그지? x보다 작거나 같으면 x를 포함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그지? 그거의 최대 점수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만약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럼 뭔 뜻이야? 가우스 x는 얼마? n인 거지. 이해됐어? 너네는 요렇게 외우세요. 가우스 x가 n일 때 이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딱 보면 그럼 x는 어디 있어야 돼?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겠네, 그지? 그래야 n으로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야, x가 2하고 4 사이에 있어. 그러면 2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1이고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2고 3하고 4 사이에 3이니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한 값이 나오려면 분명히 이 x값은 가장 가까운 두 정수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 n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왜냐? 가우스 n에 n 들어가면 n 나와요. 왜?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니까 n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걸 포함하고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n이거든. 그지? 그런데 쌤 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되면 이렇게 되는 순간 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지 n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 나오려면 x는 n과 n 플러스 사이에 있어. 그리고 n은 돼. 그런데 n 플러스 1은 안 돼. 여기 n 플러스 1 들어가면 가우스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야. 왜?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수는 n 플러스 1이거든. n이 나와야 되거든.
되겠니? 요걸 외우는 거야. 얘는 이 그림이다. 그리고 이 범위다. 다 같은 얘기야. 셋 다 같은 얘기야. 이거 몰라. 이거 뭐 외우기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지. 이 그림을 기억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야. 그지? 가우스 기호의 성질 정수 n에 대해서 첫 번째 가우스 x가 n이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됐지? 이해되지? 자, 근데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뭐예요? 얘는 잘 생각해봐. 지금 x가 만약 k하고 k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 치자. 이 사이에 있어. 그럼 가우스 x는 얼마야? k지 뭘? 그지? 그런데 거기에 n만큼을 더했대. 근데 n이 정수래. 그럼 n이 만약 3칸이라고 해. 3칸.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x 플러스 n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 3칸 오른쪽 갔으니까 얘 3칸 오른쪽 간 거랑 얘 3칸 오른쪽 간 거 사이에 있겠지. 근데 x 플러스 n은 n칸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x에서 x 플러스 n은 얘를 n칸 오른쪽으로 간 거 k 플러스 n과 얘를 오른쪽으로 n칸으로 간 거 k 플러스 n 플러스 1이지. 이 사이에 얘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지? x가 k와 k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면 요거는 그지? 요거는 요 가운데 있는 얘는 요것과 이것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가우스 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k 플러스 n이 돼야 돼. 왜? 이둘 사이에 있으니까 일로 가야지. 얘는 쌤 근데 k가 뭐라 그랬는데? k가 얘라고 그랬어. 그래서 대입하면 가우스 x 더하기 n이야. 아씨 이거 n이야 소리 헷갈렸어. x 더하기 그러니까 지금 x가 k와 k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x에 n을 더하면 결국은 이 둘 사이에 있던 거는 다 오른쪽으로 n만큼 간 거 사이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n만큼 간 게 이거야. 얘를 오른쪽으로 n만큼 간 게 이거야. 얘를 오른쪽으로 n만큼 간 게 이거니까 x 플러스 n의 가우스 씌운 거는 무조건 k 더하기 n과 k 플러스 n 더하기 1 사이에 있으니까 k 플러스 n으로 가는 거고 k가 뭐라 그랬냐면 가우스 x라 했으니까 얘는 가우스 x 더하기 n이구나. 된다. 됐니?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아예 그냥 가우스에 n 들어가 있으면 밖으로 빼도 된다? 그 얘기야. 됐니? 가우스에 n 들어가 있으면 빼도 된다? 뭔 뜻? 가우스 x 플러스 2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 이 뜻이야. 정수는 밖으로 빼도 돼. 가우스는. 오케이? 그 얘기야. 복잡하게 증명해봤어. 밑에 예제 부등식 풀어보도록 하자. 부등식. 자, 예제 보시면 3의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가우스 x 빼기 10은 0보다 작다. 자, 얘 해가 이렇게 된대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 a, b과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하면 자, 저걸 그냥 풀 수는 없어. 그지? 그런데 같은 문자가 반복된다는 거 보이니? 같은 문자가 반복되지. 가우스 x가 반복되지. 그지? 자, 이렇게 가우스 x가 반복되면 뭐 하라고? 그지? 같은 문자가 반복되면 같은 식이 반복되면 무조건 치환이야. 뭘로 치환할 거냐? 야, 가우스 x는 어차피 정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정수를 n으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죠? 보통 모를 때 x야. 보통 모를 때 미지수 x라고 실수일 때는 x가 있네? 그럼 t야. 쌤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고 정수면요? 그럼 보통 n이야. n이 있네? 그러면 m이야. m이 있네? 그러면 k야. 보통 이렇게 놓는다고. 그래서 n으로 놨어. 이게 미지수야 미지수.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수고 얼마인지 모르겠어. 치환했어. 바꿔. 3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0 정도로 했다. 자, 2차 부등식 풀 수 있어 없어? 이제 방금 배웠네? 그지? 자, 2차 부등식을 풀려면 뭐 해야 되냐? 라고 하면 판별식을 써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왜냐? 아까 그림 그려야 되거든. 만약 판별식에서 근이 없어! 라고 하면 붕 띄워서 그림 그려야 되고 근이 있어! 라고 하면 외운 대로 하시면 돼. 그지? 근데 근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첫 번째 판별식 안 써도 돼. 인수분해 하면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지? 이거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진짜 중요해. 판별식을 안 써도 되거든. 3.
1, 2, 5, 10, 3, 6, 5 이러면 되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3n 플러스 5와 n-2로 인수분해 됐어. 질문. 자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일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2차 방정식을 만든다. 2차 부등식 풀려면 무조건 먼저 방정식을 만들어. 그리고 2차 방정식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좋아. 그지? 인수분해했더니 근이 두 개 나왔네. n이 마이너스 3분의 5와 n은 2. 그러니 이건 판별식 쓸 필요가 없지. 이미 근이 두 개 나왔잖아. 근이 두 개 있잖아. 실근이. 그지? 그러니 판별식을 쓸 필요 없어.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사실 유리수범에서 안 된다는 거지 무리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 그 다음 뭐 해야 돼? 판별식 쓰는 거야. 판별식 쓰면 당연히 양수겠지. 왜? 근이 두 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판별식 D를 쓰자. 판별식 D는 가운데 거의 제곱 1 빼기 4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30이야. 그래서 121이고 양수야. 자 판별식 D가 양수면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 그지? 아니면 판별식 D가 양수면 y값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x가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두 식을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아무튼 두 식은 이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쌤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아까처럼 풀려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먼저 그리는 거야. 그리고 x가 요거랑 요거에서 만난 거지. 그지?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요걸 함수로 만들어 넣으면 이거의 근은 결국은 요 둘의 연립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x과의 교점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3분의 5고 얘가 플러스 2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걔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요거의 y값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요 그림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 n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2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이렇게. 근데 언제 이러고 하고 있냐. 그지? 근 있을 때는 그냥 얘근 좁고 얘근 좁고 앞에가 양수인데 0보다 작아 사이에 집어넣어. 그지? 0보다 커 양쪽으로 버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지? 양쪽으로 벌려. 자 근데 문제는 야 다 푼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지금 n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우리 뭐 구하고 싶냐? x의 범위야. 그럼 얘는 뭡니까? 내 맘대로 놓은 거야. 그지? 자 근데 n이 뭐였냐면 야 정의가 뭐냐면 가우스 x가 n인데 가우스 x의 정의가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야. 최대 정수라는 건 정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n이 정수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뭐겠냐? 헷갈리면 그리면 되지.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3분의 5 어디 있어?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5가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요거랑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하나, 둘, 셋. 됐니?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세 가지야. n이 마이너스 1일 때랑 n이 0일 때랑 n이 1일 때.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하신 다음에 합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n이 뭔데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까 얘기했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가우스 x가 n이라는 건 이 그림을 생각하시라고. 이제 이 그림을 계속 생각하다가 나중에 요거에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그림을 계속 타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 얘가 n 나왔어? 얘는 n하고 n 플러스 사이에 있네. n 들어가고 n 플러스 1 안 들어가. 요렇게 됐어. x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네. 단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0은 안 들어가. 되니? 자 가우스 x가 n인데 0이라는 얘기네. 그지? 이 얘기는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1은 들어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리고 0은 들어가고 1은 안 들어가네. 자 n이 1이다. 가우스 x가 1이라는 얘기네. 가우스 x가 1 나왔어? 1점 얼마겠지? 그지? x는 1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 1은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 이거 세 개를 각각 합치면 되겠지. 합쳐. 그러면 0 없고 있고 연결되겠네. 마이너스부터 1까지. 얘는 1 있고 없고 합쳐지겠죠. 0부터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는 2까지다.
됐습니까? 얘들 합치면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 얘들 합치면 2에서 2까지니까 쫙 합치면 이렇게 되겠지. 답. 이렇게 푸는 겁니다. 치환해서 풀어요. 가우스 들어가 있는 거 절대로 못 풉니다. 그냥은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넘겨. 자, 2차 부등식 각성인데 뭐 굳이 뭐 이건 할 필요가 없고 하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죠. 아까 우리가 다 그려놓은 거 있죠. 거기서 모든 실근일 때, 그지? x가 모든 실수면 부등식이 항상 만족하는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이런 그림 그렸잖아. 항상 만족할 조건은 이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지? 그 다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였어요. 맞죠? 선생님이 아까 그려준 거 8개, 그러니까 4개에다가 3개씩 그렸으니까 12개 그려줬잖아. 그 12개 중에 니네가 해가 모든 실수인 걸 골라내면 돼요. 왜요?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x가 어떠한 값이 들어가도 항상 부등식이 만족된다는 거거든. 그지? 자, 항상 부등식이 만족되는 부등식의 이름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경우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려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러려면 얘가 일단 펀베시티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지? 실근 안 가져야 되니까 얘는요 펀베시티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얘는 펀베시티가 0이야겠죠. 요들 합치면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쌤 그럼 이거는 안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A가 양수일 때만 했잖아. A가 양수일 때는 쌤 A가 양수일 때는 0보다 크다가 항상 만족하려면 그지? A가 양수일 때는 0보다 크다가 항상 만족하려면 이렇게 붕 뜨는 경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만족하려면 붕 뜨거나 접하는 경우 그지? 그때는 항상 만족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봐. A가 음수일 때는 0보다 크다를 항상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요걸 만족하는 걸 그리려면 요거 먼저 그리고 요걸 그려서 y1이 y2보다 항상 위에 있게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A가 음수인 경우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지? 지난번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했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항상 아래 있잖아요. 이게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없죠 여기서는. 그지? 만약 접한다고 해요. 지금 얘가 Y1 얘가 Y2예요. Y1이 Y2보다 항상 아래에 있던 거 0이잖아요. 그죠? 그럼 0보다 큰 경우 만족하는 경우가 없죠. 그죠? 쌤 만약 이렇게 되면요. 이 범위거든요. 모든 실수는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해요. 2차 함수는 x가 한없이 커지면요. 그 함수 값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범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절대 2차 방정식이 0보다 커지는 이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니네한테 2차 방정식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 라고 하면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A가 양수라면 이러한 부등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같든가 요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근데 굳이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곱해서 이걸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를 꼭 양수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음수일 때는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펀베시티가 음수면 모든 실근을 갖고요. 이 부등식은 펀베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근을 갖습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외우는 거 못해요. 헷갈리잖아. 이거 클 때는 크다고 같을 때는 같다 이렇게 외울 거야? 여기는 같다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는 같다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외워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헷갈려져요. 그죠? 그러니 그냥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겨.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는 각각을 구한 다음에 해 공통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공통 부분 구할 때는 수립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립선을 이용. 자, 이제 그 다음은 근해 분리입니다. 자, 근해 분리.
우리 교재랑은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니네가 좀 이해를 많이 못할까봐 아주 자세히 적어놨는데 그나마 제일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노트가 있으면 노트 피시고 쌤이 설명하는 걸 적으시고 나중에 그걸 반복하는 게 책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녹화시키고 있으니까 녹화하는 걸 봐도 되죠. 자, 이제 그네블리라고 따로 없어요. 거기에 이름이 그네블리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 그네블리라는 이름은 사실 수학 정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모든 쌤들이나 대부분 모든 수학 하시는 분들은 그네블리라고 해요. 이거를. 왜냐면 정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쌤도 그네블리라고 적을게요. 그네블리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범위에 따라서 나뉠 때 그걸 따로따로 따지는 겁니다. 첫 번째 그네블리. 자, 이제 우리한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자, 얘의 두 실근이, 근데 여기서 두 실근이 그냥 니네한테 두 실근이라고 하면요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다른 거예요. 두 실근은요 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근도 두 실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두 실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실근이 이 100p라는 값보다 둘 다 큰 거예요.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두 실근이 p보다 클 때. 첫 번째, 이거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두 실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두 번째,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알파와 이렇게 p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q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얘는 두 실근이 p의 오른쪽에 두 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양의 두 실근이겠죠. p가 0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음근 하나, 양근 하나겠죠. 그래서 사실 양근 두 개, 음근 두 개,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이런 게 결국은 근해분리예요. 알고 보면. 근데 나중에 이게 더 넓은 범위고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 자, 그 다음 얘는요 알파 베타가 p, q 사이에 두 개가 생길 때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p보다 오른쪽. p가 지금 더 작을 때였잖아. p보다 왼쪽에 알파 베타가 생길 때. 이렇게. 자, 이제 근해분리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안 그리고 외울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외우는 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너네가 일단 외워야 될 거, 첫 번째 꼭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세 가지를 무조건 우리가 저기서 따져야 된다는 거. 근해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무조건 따집니다. 첫 번째, 판별식을 따지셔야 돼요. 두 번째, 대칭축을 따져야 되고, 세 번째는 경계함수값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쓰세요. 판별식. 첫 번째 따져야 될 거 판별식입니다. 두 번째, 대칭축을 따지셔야 돼요. 세 번째, 경계함수값인데 이따가 경계함수값이 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계라는 건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라고 하면 p가 경계인 거예요. 0보다 큰 두 실수, 0이 경계인 거죠. 왜냐면 더 이상 저 근은 0의 왼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 0과 1 사이에 두 근이 생겨야 돼. 그럼 0하고 1 경계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PQ 값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함수 값은 요걸 함수 fx라고 넣고 이 함수에 p하고 q를 집어넣은 값이 경계함수 값이거든요.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니네가 외울 건 이겁니다. 요거 항상 2차 방정식을 푸는데 2차 방정식의 모든 실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그냥 판별식 쓰면 돼요. 왜냐면 판별식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모든 실수에서 근이 2개일 때랑 근이 1개일 때랑 중근을 가질 때랑 근이 없을 때를 따지는 게 판별식인데, 문제는 모든 실수가 아닐 때가 중요하죠. 너네한테 100보다 큰 두 실수가 되도록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모든 실근에서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판별식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뻔하잖아. 그지? 그럼 0보다 큰 두 실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따져. 판별식, 대칭축, 경계함수값. 그러면 일단 저걸 어떻게 따질 거냐? 그림부터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근해분리도 a가 0보다 크다 하고 그림을 그릴게요. 그럼 반대는요? a가 0보다 작다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걸 외우시면 굳이 a가 음수일 땐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뒤집으면 되니까.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기면 돼요. 어차피 쌤, 이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하는 건 y는 얘랑 y는 0과 교점을 찾는 거잖아. 그지? 즉 x축과의 교점이
x축과의 교점 x좌표가 이거의 근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알파, 베타가 둘 다 P의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요 그림 어렵지 않지?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 근이다. 그 얘기는 y는 2차 방정식과 y는 0의 교점이 알파, 베타다. 그러니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인 아래로 물러긴 2차 함수를 그리고 그 알파, 베타가 P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첫 번째 판별식을 따질 겁니다. 판별식은 어떻게 따져야 돼? 두 개가 생겨야 되잖아. 그지? 그럼 0보다 크다죠. 그지? 근데 둘이 같아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같을 때는 중근이니까 같다. 그래서 니네한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에서 P보다 큰 두 근 이렇게 해. P보다 큰 두 근일 때 그럼 이겁니다. 근데 P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얘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P보다 큰 두 실근은 둘이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니네한테 두 근이라고 하면 겹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이거는 안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대칭축은요. 얘가 대칭축이죠. 2차 함수의 대칭축. 자, 2차 함수의 대칭축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대칭축. 얘가 어디 있어야 돼?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자, 질문. 이 대칭축이 P랑 같아지는 건 될까 안 될까? 왜? 알파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대칭축이 P야. 이렇게. 그러면 근이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한 근은 P보다 왼쪽? 한 근은 P보다 오른쪽에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대칭축이 P랑 같아져 버리면 이게 대칭축이 P가 돼 버리면 근은 무조건 P의 왼쪽과 P의 오른쪽 두 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P의 오른쪽에 두 개가 생기려면 무조건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이에 그냥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만약 얘랑 하나 겹쳐지면 알파가 이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알파가 P의 오른쪽에 있을 수가 없죠. 됐어요? 이렇게. 세 번째. 경계함수 값은요. 요 2차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P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면 되겠네요. fp. 양수. 자, 질문. 0이 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쵸. 얘가 fp가 0이 되면 알파가 p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p보다 큰 알파라고 할 수 없잖아. 그지? p보다 오른쪽에 알파가 있으려면 내려가면서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얘가 양수여야 되는 거지. 0이면 안 됩니다. 0 되면 안 돼요. 그죠? 여기도 같아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크다. 크다요. 얘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꼭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꼭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만족하면 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뭔 뜻입니까? 라고 하면 잘 봐봐.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쌤이. 자, 1번 만족 안 하고요. 2, 3번만 만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얘 대칭축 어떻게 돼요? P보다 오른쪽에 있죠. 맞죠? P일 때 함수값 어떻게 돼요? 양수죠. 이 그림이 2, 3번을 만족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X축과 만나지 않는 거죠. 왜냐? X축과 만나야 판별식이 D가 0보다 큰데 1번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요. 그럼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P의 오른쪽에 알파, 베타가 두 개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왜냐? 알파, 베타가 없거든 지금. 이랬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쌤, 그러면 다른 건 안 돼요. 1번, 3번만 만족하는 거 한번 해볼까? 1번, 3번? 이 1번, 3번 만족하는 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얘가 P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맞죠? 두 개 생기니까 2번을 만족 안 해요. 3번 FP가 양수인 거 맞죠? 그치? 그러면 P보다 오른쪽에 알파 베타 두 개 있습니까? 아니, P보다 왼쪽에 알파 베타 두 개 있죠. 판별식 D가 양수고 요거 두 개만 만족해가지고는 P의 오른쪽에 두 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P의 왼쪽에 두 개 있으려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1번, 3번을 만족하는데 대칭축에는 P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쟤는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지. 얘네 이 그림이 이렇게 됐을 때죠. P 알파 베타
됐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판별식 똑같습니다. 1번하고 1번과 똑같습니다. 8변식 0보다 크셔야 돼요. 같아져도 되고요. 두 번째 이게 다르죠. 대칭축이 아까 쟤는 P의 오른쪽이었으면 얘는 P의 왼쪽입니다. 세 번째 경계함수 값이네요. 그죠? FP가 양수면 됩니다. 자, 얘랑은 대칭축만 다릅니다. 일단 두 개의 식이 생겨야 되고, 그죠? P의 오른쪽에 두 개가 몰려있든 P의 왼쪽에 두 개가 몰려있으면 P일 때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 쌤 이건 어떻게 그립니까?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 먼저 그리시면 돼요. 외울 때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판별식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알파 베타가 여기 있으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가운데 P가 있으면 되니까 얘가 P 이런 그림이시면 그리면 되겠죠.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자, 쌤 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같다 돼 안 돼? 말도 안 되잖아. 왜요? 그림이 두 개잖아. 그리고 그 두 개가 분명히 다르잖아, 그지? 알파보다 P가 크고 P보다 알파가 크다는 얘기는 베타가 크다는 얘기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알파 베타 같아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지? 수소라는 두 식은 두 번째 대칭축은요. 대칭축은 야 P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만약 P가 이쪽에 있어. 그러면 대칭축이 P의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만약 P가 이쪽에 있어. 그럼 대칭축이 P의 왼쪽에 있네. 근데 P는 알파, 베타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얘는 따로 없습니다. 대칭축은 아무렇게나 해요. P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렇게 P의 오른쪽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칭축이 꼭 얘가 P라고 하면 P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P라고 하면 P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P의 왼쪽으로 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경계함수 값인데 여기서 경계는 P죠? 그럼 P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P가 음수입니다. 0은 안 됩니다. 왜? 왼쪽 오른쪽에 알파 베타가 생기려면 일단 알파에서 내려가다가 P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P에서 올라가다가 베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P에서는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함수값이.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거 하나입니다. 3번만 만족하면 1, 2, 3번이 동시에 만족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1, 2, 3번을 다 따로따로 한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1번 할 필요 없습니다. 2번 할 필요 없습니다. 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것보다 이게 범위가 더 작습니다. 왜요? 라고 하면 잘 봐봐. 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P에서 음수란 얘기는 FP가 음수란 얘기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어느 점에서 음수였다는 얘기는 여기가 음수란 얘기는 분명히 저기 작아지다가 커지는 거니까 저기 위에는 양수일 거거든. 그지?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오면서 분명히 0이 됐을 거가 한번 다시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가면서 0이 될 거니까 무조건 근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근은 하나는 이거 왼쪽, 하나는 이거의 오른쪽에 생길 거니까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으려면 즉 P의 좌우에 근이 두 개 생기려면 P일 때 음수가 되면 무조건 근은 두 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이면 얘는 얘를 만족해. 자, A이면 B에다가 참이면 A가 B에 포함되는 겁니다. 범위가 A가 더 작은 범위인 거예요. 그죠? A이면 B에다가 참이면 이때 보통 이렇게 되잖아.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쌤이 이거 올려놨죠? 명제 부분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거 집합이 포함된다라는 건 여기 있는 모든 음수가 여기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P와 Q의 교집합은 이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으니까 둘의 교집합은 P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만족하면 얘를 무조건 만족해요. 3번을 만족하면 1번을 무조건 만족해요. 그 얘기는 3번이 1번에 포함된다는 의미고 얘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3번이에요. 됐니? 이걸 만족하면 근이 항상 두 개가 생겨요. 그 얘기는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죠. 3번이면 1번이 참입니다.
그럼 3번이면 1번의 참이라는 얘기는 3번의 진리집합이 1번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건 P가 Q에 포함되어 있을 때 둘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P라는 거죠. 3번이에요. 3번. 됐니? 이유를 설명했어요. 집합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수학에서는 다 연결돼 있어요. 집합, 명제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으니 수학 상하에 나와 있는 집합 명제를 안 하시면 나중에 가서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아주 복잡한 명제로 정의돼 있거든요. 그 명제를 증명해라. 이걸 만족하는 n, n의 순서상 개수가 이런 거 나와요. 그럴 때 얘네가 명제를 잘 알고 계시면 걔의 부정을 구하시는 게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그럼 부정을 구한 다음에 내가 구한 거에 반대 여집합을 구해버리면 되거든. 그런 문제가 거의 다 30번이에요. 아니면 킬러, 주킬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제를 모르는데 부정을 어떻게 하냐, 그지? 그러니 수학 상하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쌤이 올려놨어. 명제와 집합.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 그리군요. P하고 Q 사이 알파벳 가 있으려면 쌤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알파벳 하면 얘가 P고 얘가 Q면 되겠네. 됐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대칭축이 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P와 Q 사이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계가 두 개죠. 여기는 경계가 두 개. FP하고 FQ가 둘 다 양수입니다. 자, 그래블리는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에 맞는 판별식 대칭축 경계함수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가 경계함수값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값의 경계의 좌우에 근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계값의 좌우에 근을 갖는 경우는 그 경계값이 들어가서 음수만 나오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면 다른 거는 할 이유가 없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어요. 자, 이해했니?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이 경계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0. 자, P가 0일 때. 그죠? P가 0일 때, 그럼 양의 두 식을 갖는 경우죠. 그러면 이 판별식은 똑같이 양수가 되어야겠네요. 그죠? 두 번째,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지?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 세 번째, P가 0이잖아. 그러면 세 번째는 F0이 양수면 됩니다. 됐니? 됐어? 근데 대칭축이라는 게 질문 2차 함수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져요. 제 대칭축은 얼마일까? 그렇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맞아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면 돼요. 아니? 대칭축은 2차 함수가 실근을 두 개를 갖는다면 그 둘의 중간값이 항상 대칭축이라고요. 2차 함수 특징이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근데 쌤, F0은 얼마입니까? F0 0 들어가면 C죠. C가 양수인 경우예요. 그지? 자, 근데 쌤, 그냥 이거 아니야? 알파 베타가 양근이면 양의 실근 두 개는 더하면 양의 실근이죠. 이거잖아. 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 그 다음 양수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양수지. 이거거든? 자, 이게 뭐 놈이야? 얘야. 그죠? 쌤, 이게 뭐 놈입니까? 라고 하면 A분의 C잖아요. 사실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대칭축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요, 근각에서 한계에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거에 정확히 반등이 대칭축이라서 마이너스 2A분의 B였던 거야. 됐니?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는 우리가 근각에서 한계로 확인했잖아. 그지? 근데 이거의 반등이 대칭축이야. 대칭축이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였던 거거든. 이해했니? 지난번에 대칭축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식으로 정리해줬잖아. 이건 식이 아니고 대칭성에 의해서 증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네. 얘가 양수면 얘가 당연히 양수니까 대칭축이 0보다 크려면 결국은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쌤, 이거 F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게 C야. 근데 C가 0보다 크잖아? A가 아까 양수로 그렇지.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니까 이거 A로 나누면 0보다 크겠지, 그지? 근데 A분의 C가 뭔데? 요거야.
그지?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외우고 있어. 어떤 애들은 두 양의 식을 가질 때 판별식 D가 양수보다 판별식 D가 양수고 그 다음에 두 군의 합이 양수고 두 군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러면 둘 다 은근이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판별식 D가 양수고 그 다음 대칭축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 베타가 음수야. 왜요? 둘 다 음수거든. 더하면 음수겠지. 그런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수지. 이게 뭐야? C거든. A로 나누면 양수. 대칭축이 뭐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 0이거든. Q가.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마. 이렇게 외우지 마. 양근 두 개 가질 때 둘 더해서 양수, 둘 곱해서 양수.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음근 두 개 가질 때 두 근 합해서 음수, 두 근 곱해서 양수.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왜냐? 이거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면 되잖아. 그지?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 하세요. 판별식, 대칭축, 경계함수값. 두 양근이래. 그러면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두 양근이래. 얘가 양수래. 그럼 얘가 0인 거잖아. 0 들어가면 양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어차피 같은 범위라고. 오케이? 쌤, 두 은근인데요. 두 은근이야.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대칭축이 0보다 왼쪽에 있네. 그지? 0 집어넣으면 양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같은 거야. 근해 분리가 P의 오른쪽이냐 0의 오른쪽이냐 P의 왼쪽이냐 0의 뭐가 다르냐. 그지? 마지막 요거는 어차피 안 해. 왜냐면 0하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요거 0이 가운데 있을 때 알파하고 베타 사이 0이 있을 때 뭔 뜻이야? 은근 하나와 양근 하나를 가질 때지. 2차 함수가 은근 하나와 양근 하나를 가질 때는 F0 음수인 거 확인한 끝. 되니? 왜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0인데 X축이 이렇게 있어. Y축이. 근데 음수였어. 이게 F0이 음수잖아. 그지? 얘가 음수야. 그러면 분명히 내려오다가 분명히 X축과 만날 거니까 여기 알파. 올라가다가 분명히 X축과 만나니까 여기 베타.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0의 왼쪽에 알파가 있고 0의 오른쪽에 베타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 F0이 음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은근 하나 양근 하나 무지 쉽네. 0 들어가서 음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와 둘 다 음수일 때와 둘 중 하나가 음수고 둘 중 하나가 양수일 때는 그냥 근해 분리 처음에 외웠던 거 P의 오른쪽, P의 왼쪽, 그다음 P 양쪽에 알파 베타 했을 때랑 같은 거니까 그냥 이 세 개 판별식, 대칭축, 경계함수값만 따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반복하시면 굳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걸 근해 분리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그죠?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한 겁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자, 2-2번만 볼게요. 2-2번. 자, 2-2번 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 4x 더하기 a가 a 제곱 x 더하기 2. 자,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어. 그때의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풀어볼게. 자, 이 부등식을 풀고 싶다면 일단 다 왼쪽으로 넘기는 게 좋겠지. 그치? x 값 넘기고 y 값 넘긴다고 생각하면 이게 a 제곱 있으니까 4를 넘기자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4x를 뺄게요. 그럼 이렇게 빼겠죠. 양변에 2를 빼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은 안 바뀝니다. 똑같이 를 빼고 더한 거니까. 자, 그리고 x가 왼쪽에 있으면 좋으니까 x로 묶을게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로 묶어지겠고 x고 얘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니? 자,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이게 1차 부등식으로 안 써져 있다면 0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됐니? x 앞이 0이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하십시다. 자,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될 때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자, a제곱 빼기 4가 0이면 a는 풀마 2네요. 그죠? a가 마이너스 2일 때와 a가 플러스 2일 때로 나눠 푸셔야 됩니다. 됐냐?
쌤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식에다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집어넣도록 합시다. 이거 얼마? 0. 0 곱하기 x. 자, 0 곱하기 x입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저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얼마일까요? 없네. 왜요? x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거든. 0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지 않거든. 됐니?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도 부등식은 만족하지 않으니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으로 갑시다. a가 2면 어떻게 됩니까? 2 들어가면 0입니다. 자, 2 들어가면 0입니다. 그죠? 자, a가 2일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 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야, 풀었더니 이게 돼야 된다니까. 저 부등식을 풀었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문제 이해가? 근데 이걸 풀면요, a가 2일 때를 풀잖아요. 그러면 얘는 a가 2면 이거 4x 플러스 이거 4x 플러스이니까 0보다 이거보다 이게 크거나 같다? 항상 만족해요. 그죠?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인데 얘랑 같지 않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이 4가 될 때는 이 부등식이 근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그럼 두 번째 쌤, 여기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냐? 그죠? 자, 이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야. 어차피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뻔히 알고 근 있다는 거 뻔히 알잖아. 그지? 두 근이 있는 2차 방정식이야. a-2와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2차 함수인데 음수란 말이야. 근이 두 개 있어. 그러면 두 개를 써. 마이너스 2하고 2 두 개 있겠고. 그리고 0보다 작다 그랬으면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고 0보다 크다 그랬으면 양쪽으로 벌어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a는 이렇게. 됐니?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x 앞에 있는 개의 수의 부호부터 확인해야 돼. 그 부호부터 확인하는 게 만만치가 않지, 그지? 얘가 0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다 다르게 풀린다고 이 부등식은. 그래서 0일 때는 해봤는데 되는 게 없어. 얘는 해가 없고 얘는 해가 모두 실수인데 근이 여기 돼야 되니까 얘는 안 돼. 그럼 두 번째 얘인가? 라고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야. a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면 얘가 음수란 얘기야, 그지? 쌤,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라면 얘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 음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 범위에서는 부등식이 바뀝니다. 이렇게. 됐니? 그리고 얘로 나눠주는 거니까 a-2 곱하기 a 플러스 2고 여기가 a-2 이렇게 되겠지. 되죠? 그리고 a는 2보다 작다 그랬지. 2는 아니니까 약분이 되겠네. 이렇게. 그지? 0이 아니면 되잖아. 약분은. 그지?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2분의 1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씁니다. 부등식이 바뀌었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로. 그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 x가 마이너스가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는데 x는 a 플러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될 리가 없네. 그지? 2번도 안 됩니다. 됐죠? 이게 근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근 세 번째 쌤,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든가 음수든가 아니면 양수지 뭐. 마지막 세 번째 양수일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a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라면 인수분해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뭘,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고 0보다 크다는 마이너스 2를 쓰고 플러스 2를 쓴 다음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왼쪽 2보다 오른쪽인 거니까 a가 이쪽 또는 a가 이쪽이다. 됐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보다 커야 돼요. 그죠? 이 범위에서는 얘가 양수니까 쌤 이거 풀려면 이걸로 나눠도 부등식 안 바뀌겠네. 그래서 x는 이걸로 나눈 거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그래서 a-2 a 플러스 2고 어차피 여기에는 a가 2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약분이 착착 될 거고 얘는 a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다. 됐니? 그리고 이 값이 딱 마이너스 1이 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근이랑 같아지겠구만.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넘기면 1은 넘기면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네요. 됐죠? 자,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거 이 안에 a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저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 경우 a를 나눴어요. a가
a 제곱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돼서 a가 풀마 2일 때 없었어. a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일 때 없었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가 2보다 클 때 a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이 범위 안에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 범위 안에 있는 a이기만 하면 되는데 a는 여기 있거든요. 마이너스 3이라서 그지? 답 a는 3이다. 이거를 껴줬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그냥 수학 상하에서만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지? 근데 이게 섞여 들어가죠. 수원수투나 미적에서는 그다음에 뭐 기하든 이런 데서는 섞여 들어갑니다. 분명히 요거를 섞어서 내는 거예요. 섞어서 이것만 단독으로 내지 않고 4차 함수, 3차 함수와 같이 아니면 뭐 미분계수 이런 적분 이런 걸 내용을 활용해서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등식 푸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풀어볼까? 7번. 7번 풀어봐. 시간 줄 테니까. 이렇게 경우 나눠서 하는 거를 못하면요 나중에 가면 어차피 생물이나 그 과학탐구 1등급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나눠서 하는 게 과학탐구도 똑같거든요. 이 경우 나누는 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경우 언제 나누냐? 절대값일 때 아니면 이렇게 부등식 풀 때 다 경우 나누셔야 돼요. 자, 저 연립부등식이 해가 없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해가 없으려면 일단 연립부등식은 부등식을 각각 푼 다음에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교집합이 없도록이죠. 그지? 자, 연립부등식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걸 표현하면 되니까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요거 마이너스 3x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2x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x에 3x를 더하면 2x니까. 그리고 2로 나눕니다. x. 그러면 x는 2보다 크다. 요게 위에 있는 범위입니다. 그죠? 위에 있는 부등식을 푼 거죠. 자,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이걸 넘어가면 되니까 x는 2a 빼기 4가 됩니다. 그죠?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은 위에 곱은 거,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아래 곱은 거니까 쟤를 수직선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저 두 개 중에서 수직선으로 표현하기 쉬운 게 있죠. 얘는 아직 a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고 얘는 표현이 되니까 여기다 2를 빵 박아놓고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의 범위는 요거다. 그죠? 그 다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두 부등식에 연립했을 때 해가 없으려면 첫 번째 요렇게 되든가. 그지? 해가 없다! 두 번째 뭐라고? 두 번째 2가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 지금 잘 보시면 여기는 같다가 없고요 여기는 같다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 이렇게 그려지면 자 얘의 교집합은 뭐? 공집합입니다. 왜요? 여기는 2의 오른쪽과 여기는 2의 왼쪽만 있고요 초록색에는 2가 있고 분홍색은 2가 없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이거 말고는 뭔데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2가 여기 있으면. 자, 2의 오른쪽은 요 초록색. 그리고 지금 봐봐. 요 분홍색이 이게 2의 마이너스 4거든요. 2의 마이너스 4가 2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해가 없습니다. 자, 이게 2의 마이너스 4거든요. 2의 마이너스 4가 2일 때도 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2의 마이너스 4가 2의 오른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지? 요거는 무조건 교집합이 있죠. 왜냐? 이거와 이거 사이에 졸라 많거든. 그지? 아, 이 2의 마이너스 4가 2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2까지 되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요 부등식을 풀어라. 어떤 두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에 해가 없으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아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 같을 때 셋 다 해봐야 돼요. 왼쪽 무조건 되네. 이걸 만족하고 같다도 되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되겠네. 그러니 여기다가 갖다 포함하면 되죠. 됐니?
2a 마이너스 4가 2의 왼쪽에 있거나 2까지 가능하니까 이걸 푸시면 되고 넘깁니다. 그럼 2a는 6보다 작가 나왔고 2로 나눕니다. 2a는 3보다 작가 나왔다. a의 최대 정수는 3입니다. 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부등식 항상 이렇게 풀어요. 넘겨.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세요. 큰가? 그 다음 같은가? 따로따로 생각하시라고요. 항상. 수학은 복잡한 걸 복잡하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야. 복잡한 걸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만든 학문이 수학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게 애들이 기하 선택할 때 공강지각력이 있으면 기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반대야 반대. 기하를 하면 공강지각력이 없어도 도형 문제를 풀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기하가 만들어진 이유가 공간지각력으로 보면 답 나오는 게 기하를 배워서 그 순서대로 풀면 답이 나오게 만드는 거니까 수학이라는 건 복잡한 사고를 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간단한 사고를 하더라도 복잡한 과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수학이란 말이야. 확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수학은 여러 가지가 변수가 움직이면 그 변수를 고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요. 세 개의 변수가 있어. 그러면 먼저 A를 먼저 고정하고 BC를 생각하고 B를 고정하고 AC를 생각하고 C를 고정하고 AB를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AC를 고정해놓고 B를 생각하고 이게 결국은 다 수학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실험으로 모든 걸 증명하는 건데 실험이라는 게 통제된 면이 있고 독립된 면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걸 통제로 잡고 어떤 걸 독립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실험의 결과가 다른단 말이야. 그걸 다 해보고 그거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방법이. 수학과 과학은. 자, 다음. 뭐랄까요? 자, 그 12번 볼까요? 9번 있잖아요. 9번 X표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프를 모르고 안 붙여버렸네. 그죠? 9번에 fx, gx가 오른쪽 그래프 그린 것 같을 때인데 오른쪽 그림이 없죠? 9번에 X표치 치고 12번 보도록 합시다. 12번 바로 풀어드릴게. 12번 문제.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a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뭐가?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보면 아 애가 수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했을 때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수학을 평소에 정말 못하고 난 수학 때문에 인생이 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외워요. 아까 쌤이 모든 실수일 때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게 뭐지? 이걸 고민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요. 아까 내가 그걸 증명해 줬을 때 그걸 설명해 줬을 때 그림을 그렸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린 걸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외워서 안 풀거든. 다 그렇게 외워서 안 풀어요. 근데 본인만 그걸 외워서 풀려고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게 뭐지? 그렇게 공부하는 건 다 사회 과목이에요. 아까 내가 쌤이 얘기했던 그 용어가 뭐지? 왜냐면 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수학은 중요하지 않아. 수학은 아까 내가 정리해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그 정리가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거든. 이해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절대 아까 그 공식이 뭐였지가 아니고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지를 고민하는 거라고. 그래야 사고력이 늘고 결국은 3등급, 2등급, 1등급 거의 차이 나는 거라고. 문제 풀자.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아까 한 거는 다 까먹어 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어차피 얘의 범위가 항상 만족이 되려면 일단 요 그림과 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 y는 a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 더하기 4라는 2차 함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x축 그래프를 그려놓고 저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붕 뜨도록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해야겠지. 아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위로 붕 떠있으니까 되겠다. 됐냐? 아 난 어떻게든 이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러면 일단 요 앞에 있는 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X 없어. 양수. X 어디 갔냐? 양수해야겠지, 그지? 음수면 안 되지. 쌤 근데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하나가 또 부족하네. 하나는 더 뭘까요? 0일 때 돼야 됩니다. 니네한테 이걸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면
a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라는 게 가정이 돼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이 부등식이 만족하기 위해서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a 플러스 2가 음수일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이 그림은 x축이 어떻게 지나든 간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x축 위에 그려질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왜냐? 계속 내려가거든. 계속 내려가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얘는 양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음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돼. 안 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a 플러스 2가 0일 때. 자, a 플러스 2가 0이면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 봐.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빼기 2배에 0 곱하기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자, 이 부등식 만족하는 x가 뭐죠? 모든 실수죠. 왜?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도 얘는 0, 0이고 4는 0보다 크거든요. 됐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틀리는 건 되게 어려운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쌤 이거는 실수 아닌가? 이게 어떻게 실수니? 이걸 빼놓은 건 실수가 아니에요. 아예 잘못 배운 거지 그냥. 부등식이 나왔어. 2차인지 1차인지도 안 나왔어. 근데 네 맘대로 이걸 양수라고 놓고 풀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대부분의 애들이 이걸 빼놓고 아씨 그걸 생각을 못했네. 실수했네라고 하니까 다음에 또 틀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 뭔 얘기인지 가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를 고치고 싶다면 그게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실수라고 칩하고 넘어가면 다음부터 또 그걸 똑같이 실수합니다. 10번 풀어서 10번 틀린 건 실수가 아니죠. 그건 실력이죠. 그죠? 근데 항상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수학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점수가 잘 나오는 길이에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0이 되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0, 0, 4, 0보다 크다. 항상 만족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 하나 있다. 됐니? 세 번째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요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죠. 그죠?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이 그림이 그려지면 돼. 쌤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하면 이 그림이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되죠. 왜? 그러면 근이 없거든. 근이 없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지 않거든. 그러니 붕 뜨겠지. 쌤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니? 요즘에서는 0이거든. 양수가 아니고. 그지? 그럼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안 돼. 이 그림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그림은 안 되는데 요 그림은 되는데 D가 음수구만. 됐어? D가 음수여야 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수학은 꼭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꼭지점 생각해볼까? 꼭지점이 요거였거든? 근데 이 꼭지점이 0보다 위쪽에 있으면 꼭지점이라는 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꼭지점인 거는 y가 제일 적은 값이거든. 그게 0보다 위에 있으면 항상 다 위에 있네? 이걸 다 만족하겠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양수구나. 근데 이게 양수거든. 최고차항 계수. 지금 요거로 쓴 거예요.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요걸 C라고 한다면 그 판별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죠? 판별식 D가 음수일 때예요. 그래서 자, 판별식 D가 음수일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어떻게든 알아내고 판별식 D를 찾고 싶은데 자, X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죠? X의 개수 짝수일 때는 계산 간단히 하려면 4분의 D를 쓰시면 됩니다. 4분의 D는 자, 1차 항계수 반의 제곱이죠?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차 항계수와 상수항을 빼면 됩니다. 그죠? 2차 항계수 상수항 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2입니다. 됐습니까? 이 판별식 D가 음수가 되면 위로 붕 뜹니다. 됐죠? 자, 이거를 푸는데 전개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죠? 왜요? 2차 분식 풀려면 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하든가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이미 공통인수가 있는데 뭘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 그지? A 플러스 1을 뽑아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A 플러스 2가 하나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4가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음수고요.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A는 2 사이에 있죠. 2차 부등식이고 0보다 작고 최고차항 계수 양수면 분두개 빡빡 그 사이로. 됐죠? 이거네. 그리고 나서 요거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범위를 3개로 나눴어. 얘가 음수일 때 되는 게 없어. 공집합이야. 얘가 마이너스일 때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하나 있어.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양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죠. 반대로 썼네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그래서 이 저 부등식을 만족한 a 범위를 구했더니 이거였어. 그지? 그래서 이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그거 3개를 합집합시켜야 되는 거고 나는 이 상황에서 구한 게 얘니까 얘라고 가정해서 나온 게 얘니까 얘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네요.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이거보다 큰 범위는 요거. 자, 이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요들의 교집합은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이게 교집합.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얘. 여기서 나온 범위가 얘.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는 공집합. 3개를 합집합시키면 마이너스 2와 a가 2 사이에 있을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으므로 요거다. 됐니? 요게 답이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답. 끝.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선생님이 답지를 드렸기 때문에 답지 확인하시면서 푸시고요. 안 되는 거 질문 많이 하세요. 뒤에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근해 분리 잘 못하는 친구들은 풀기 어려울 거예요. 다 풀어보셔야 돼 이거. 왜냐하면 수능에 충분히 나오니까.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